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장렬입니다. 저는 유니스토리 자산의 투자 전략 본부장이고요. 장이 좀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의 중소은행의 위기가 CS 사태까지 번지면서 유동성의 위기냐라고 나오고 있지만 각국의 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또 다른 유동성 장세의 시작이냐라는 기대까지 이번 주에 FOMC 미팅을 앞두고서 상당히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보배는 역시 리서치 리포트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그 많은 리포트 중에서 가장 핫하면서도 읽을 만하고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를 골라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종목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면 아마 장은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고 리포트를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이렇게 세 가지 종목입니다.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고요. 자동차는 기아, 현대 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으로서 휴대폰 관련되는 부품주 자화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리포트가 두 개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충분히 바닥이다라는 매우 강력한 콜이 나왔고요. 한 군데에서 또 한 군데에서는 지금의 실적이 나쁠수록 오히려 미래를 보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역발상적인 리포트가 각각 미래에셋증권하고 BNK에서 발표됐습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제 의견과 함께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아 자동차가 기아가 지난주에 그 신제품 신모델을 소개했죠. 아직 시승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EV9이라고 그 7인승 SUV 전기차입니다. 전 세계 아마 7인승은 처음인 것 같은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때마침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이름도 명칭도 아주 좋습니다. 웅장한 전기차. 경쟁사 모델이 없다. 이렇게 강력한 리포트 제목을 달고 발간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삼성증권에서 현대차도 나왔는데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 신제품은 아니고 인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희망을 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소개시킬 자화전자는 시총이 많이 올라갔어요. 한 6천억도 왔는데 애플하고 삼성에 들어가는 이제 휴대폰 부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 좋지 않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 상당히 새로운 역사를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반도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사죠. 그래서 만약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되거나 더 악화될 게 없다면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각광받는 게 맞고요. 실제 지난주 목요일 특히 금요일 날 상당히 강했던 것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리포트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리포트의 핵심은 일단 1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3조가 아니고 4조 영업 적자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 둘 다 공이 똑같은 것은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 속도는 다릅니다만은 조금씩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올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NK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 발표할 때 2분기, 1분기가 삼성전자도 아마 3조 이상의 적자가 반도체에서 거의 확실해지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이제 감산을 실질적으로 할 것이고 감산의 효과가 아마 3분기부터 발휘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이닉스 목표 주가 12만 원, 12만 8천 원은 제가 보기엔 좀 약간은 현재로서는 꿈이고요. 아마 8만 원대에서 안착을 하면은 10만 원 초반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안착을 안 하면은 여기서 머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아시고 정찰병을 보낸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얘기는 사실은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다음 보시면은 개별 증권사 리포트는 아니고 증권사가 이제는 그 참고로 하는 트렌드 포스라는 시장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일주일 전에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인용을 한 것 같은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디램이 엄청나게 수요를 초과할 정도로 지금은 공급이 초과죠. 근데 수요가 오히려 좋아진다 또는 공급이 작아진다는 포인트, 즉 공급과 수요의 그 밸런스가 바뀌는 시점을 원래는 이 그 시장조사 기관에서는 올해 연말 정도 생각했는데 올 여름 가을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다.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전 세계 마켓 시효가 한 40%인데 이 업체가 대충 이 업체 기준으로 한 7% 정도의 공급이 줄어든 액션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숨어 있지만은 이것은 40% 마켓 시효 생각하면은 한 2% 후반대에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데 시차를 생각하면은 2분기보다는 3분기 중후반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핵심은요.
이러한 공급 축소가 있더라도 사실은 수요에 대한 예측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더 악화되면은 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조금 더 늦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아주 빠른다면 3분기 초반, 늦은다면 다시 4분기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적이 1분기 바닥이라면 진짜 주가는 한 번 정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목표 주가, 제가 보는 목표 주가, 시장에서 적절하다 볼 수 있는 목표 주가 이렇습니다. 하이닉스 둘 다, 삼성전자 둘 다 PBR 1배는 지켜질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PBR 1배가 하이닉스 경우에 7만 원 전후, 삼성전자 경우에 5만 1,000원, 5만 2천 원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진다고 보는 거죠. 더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느냐? 바닥을 확인했다면 1.2배 정도, 하이닉스는 8만 8천 원, 삼성은 1.3배, 한 7만 원 정도가 어떤 그 실질적인 현실적인 목표 주가가 될 수 있고요.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치가 많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 하이닉스는 8만 2천 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 전체 장에서는 장을 조금씩 리드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어떤 리플렉션, 변곡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는 EV9이 공개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당일날 15일날 디자인 공개됐을 때 주가가 4% 이상 올랐고요. 이게 가격이 그 평균 이게 한 6만 7만 달러, 한 7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사실은. 하지만은 다른 실질적인 7인승 같이 큰 거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가 신제품을 출시한 효과가 아마도 올 말 내년도에는 미국에서 IRA 수혜하고 겹치면서 상당히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전기차 시대의 리딩 메이커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지금 EV 3라든지 4 같은 소형 또는 준중형 제품이 있는데 이제 나이는 이제 대형에 속하는 EV SUV죠.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신차 스케줄이 나왔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쌉니다. 현대차보다도. 그래서 업사이드가 있어서 목표 주가들이 다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한번 리포트 자세히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7인승 최초의 7인승 SUV인데 100km 충전에 6분 소요밖에 안 되고 이게 1, 2, 3열까지 있는데 2열하고 3열 배치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주행 거리도 500km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겉에 인테리어를 보면 말이죠. 텔루라이드와 비슷한데 전체로 박스가 있고 심플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물론 이게 시승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제품을 신차를 타볼 수 있는 건 이번 달 말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시장에서 어텐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게 한국에서는 4월 달 출시를 하고 아마 7월 달부터는 7, 8월, 9월 달 사이에 미국 출시하는데 이 모멘텀이 지속 이어진다면 기아의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본격적인 거는 미국에서의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흐르게 되는 건데 이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거는 아마도 내년도 들어왔을 때 글로벌에서의 북미에서 한 10만 대 팔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전체 영업이익 기여의 한 7% 정도를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상승 속도는 정확히 몰라도 흐름 자체는 한 단계 올라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아주 싸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이 SUV 7인승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건 예전에 테슬라 X 모델, 리비안 R1S 모델, GM의 모델 등 대비했을 때 그것도 한 1억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는 가격에 경쟁력이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는 참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한 종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우 제한적인 건데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사실 이번 달이 아니고 한 달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시 퀄리티 프로덕트, 그러니까 안정적인 실적과 모멘텀 있는 주식이 뭐죠? 애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난리난 주식은 아니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다시 한번 애플의 전체적인 흐름이 가면서 특히나 애플이 AR로 가면서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이 폴리드 폰 줌을 채용하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종목으로 뽑히는 것은 이 자화전자가 단연 원 오브 탑 3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커버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가 느리다는 측면에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신증권 리포트가 한 달 전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안 좋고요. 일부에서는 적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마치 하이닉스가 더 이상 3조 4조 적자가 의미가 없듯이 그 의미가 없는 거고 점점 갈수록 애플향의 OIS 얘네가 공급하는 거는
OIS 이게 손떨림 방지 칩이거든요. 그거를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삼성이 들어가고요. 애플도 들어가고 그래서 삼성 애플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잘 나가겠죠. 전체적인 스마트폰 자체는 성장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서 스마트폰이 그 하이엔드로 차별화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에는 OIS 여기에 있어서 자화전자가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삼성 애플뿐만 아니고 모든 업체를 다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단단히 탄탄한 지금같이 유동성 장세이니 금융 위기의 재현이니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날 때 그래도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몇몇 되지 않는 부품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는 한 3만 원 되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4만 원으로 올린 이유도 선견지명이 있는 어떤 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은 매출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요. 올해 매출이 한 70%, 내년도 한 70%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올해가 아니고 아마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아마도 올해 3분기부터 본격화되는 애플의 스마트폰의 OIS를 공급하는 게 확인이 되면서 주가는 더 한 차례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퀄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같이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주식들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 단 현금 비중을 30% 이상 가져가는 유연성을 동시에 가져간다면 이번 주도 이번 달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골라먹는 리포트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